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의 어머나입니다. 당대표가 어머나를 외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오늘 한 인터뷰에서 어머나라고 했는데요. 자,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이제 다른 의원 얘기였고 또 해당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패싱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릴리즈된 거로는 이준석, 원희룡 등과 함께 모든 총괄본부장 출동해가지고 충청도를 간다 이렇게 있어요. 네. 하여튼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릴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문 일입니다. 사실 당대표가 대선 선대위에서 내가 패싱되고 있는 것 같다. 나한테 충청도에 대선 주자가 가고 물론 가는 거 알아서 가면 되는데 나도 같이 간다고 했는데 나 모른다. 나 처음 들어봤다. 내가 간다고 아는 내일 정도 내가 어디 뭐 다른 약속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라고 얘기하는 드문 일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삐뚤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이거 무슨 말씀을요? 대표는 절대선입니다. 네. 우리 김경진 특보님 잘 보여야 돼요. 지금. 말 조심해야 그렇죠. 돼요. 네. 말 조심. 이준석 대표께서 김경신 절대 안 돼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실무진 착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캠프가 정식으로 안 꾸려지면서 예.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실무진 한 10여 명 정도가 거의 하루에 한 2-3시간 자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지금 보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왜 2-3시간 자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캠프가 사실은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역할들이 사실은 한 200-300명 정도는 보좌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면 200-300명씩이나요? 뭐 예비 캠프 때도 뭐 그 정도는 있었는데 여기는 메모도 선데 200-300명 있어도 실제 일하는 사람은 20-30명 있어요. 뭐 그러긴 그렇죠. 하지만 이름만 거론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이게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이게 전적으로 그냥 후보를 보좌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바빠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저희 이제 후보 주변에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죠, 뭐. 사실 당 대표를 패싱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아주 뭐 사소한 문제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당에서는. 왜냐하면 하루 전날 저녁에 그 다음 날 일정은 각 의원실에 그다음에 당직자 뭐 고위 당직자 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그다음에 팩스로 다 들어갑니다. 당 대표 일정은 뭐고 대선 후보 일정은 뭐고 원내대표 일정은 뭐고 상임선대위원장 일정은 뭐다 해가지고 이 팩스 한 장에 문자 메시지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일정이 조율이 다 되는 거죠. 어떻게 당 대표 모르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합니까? 당대표 모르게 어떻게 대선 후보가 충청도를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할 때도 지도부 패싱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다 다른 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한패가 되고 김병준 위원장, 김한길 또 거기에 최근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장순실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마치 이제 정권을 잡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권력 투쟁에 몰입돼 있다.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권력 투쟁입니다. 권력 투쟁이다. 권력 투쟁이죠. 실수가 아니고 권력 투쟁이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맞나요? 권력 투쟁? 아니 권력 투쟁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후보 그쵸, 일정 이런 일정들이 것들이 다 나오죠. 카톡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일단 돌고 그게 사실은 공지가 돼요 보면.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굳이 이준석 대표께서 인지를 못하게 된 과정이 어디에 있었을까? 뭐이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조사를 뭐 해보면 조사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면. 근데 어쨌든 이게 대표 정도라면 이게 후보 밑에 있는 아마 일정팀에서 가서 같이 가시랍니다라고 구두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 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차표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조율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게 수행 보좌진들의 조금 실수 아닌가 싶고요.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준석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 일정을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다. 다만 그 일정에 나도 가는 일정이면 최소한 그건 나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 전에 또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이건 정확히는 삐진 겁니다. 이건. 아니 정확히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됐든 카톡이 됐든 알려져요 보면. 근데 이게 당 대표쯤 되시면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워낙 오는 전화라든지 뭐 여기저기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가서 구체적으로
이게 볼 수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상황이 이렇고 예.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투덜거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못 왔고. 예, 투덜거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김병준 위원장은 느닷없이 당대표한테 이야기도 없이 기자회견 막 해풉니다. 예. 그런데 기자회견이 엄청 중요한 내용인 줄 알고 딱 봤더니 내용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하겠다. 그럼 하나만 하는 기자회견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 지금 저러고 계시죠. 그리고 또 장재훈 의원이 뭐 진중권 교수한테 뭐 장신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투쟁이고요. 본질은 권력투쟁이고 권력투쟁이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선대위를 구성하고 선대위 첫째 날에 이런 행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은 각 권력 분파들 사이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립들을 세게 쥐고서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 그 잘하는 의원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이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던지고 걸렸어요. 일단 뭐 전재수 의원님 입장에서는 네. 이쪽에서 막 뭐 싸움이 나야. 뭐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뭐 권력투쟁이라고 일단 예. 뭐라도 오물투쟁이라도 해야 그냥.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들을 예. 제가 번역기를 돌려보면 예.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만약 앞에 있다면 예. 나 싫지요. 저 밉죠. 나 싫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삐진 거죠. 아니 많이 근데 삐진 거죠. 그럴 저거였다면 본인이 지금 홍보 미디어 본부장 역할을 예. 같이 하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보면 그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뭔가 케미가 전혀 안 맞는다 예. 이러면 굳이 그 본부장 역할을 맡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넘어가실 수- 네, 아니 그러면 아니 이거는 본질을 우리가 뭐 대낮에 하늘 보니까 하늘에 달이 안 보인다고 하늘에 달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빛이 더 밝기 때문에 달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은 분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도 만만한 분 아닙니다. 저희들 다 겪어봤잖아요.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그립 엄청 세요.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예를 들면 제가 뭐 아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거 저희 좋아합니다. 그 이제 그분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엄청 셉니다. 그립은. 그리고 한번 목표 정하면 그 끝까지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자회견 한 거 아닙니다. 더 이상 김종인 당신 검수 오지 마. 들어올 하는 자리를 이야기예요. 그럼요. 막는 거군요. 확실하게 이 자신의 성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더 될 거면 한번 겪어보세요. 우리는 다 겪어봤습니다. 저는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그럼 제가 조언을 일단 뭐 그 전재수 의원님 그 말씀을 듣고 네. 어쨌든 그 선대위 사무실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 방하고 책상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요. 예, 총괄 선대위원장 방. 예, 그래서 하시라도 오시라고 이제 이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게 설득해서 오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원톱이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능력이 입증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가절하 하지도 않고요. 저는 후보가 사실상 김병준 위원장을 원톱으로 이제 세운 상황 속에서 그에 걸맞는 역량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투 지휘 능력이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다.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도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공 있는 분은 못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이번에 잘 하시면 되죠, 뭐. 잘하면 된다. 네, 이번에 잘 하시면 되고 잘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니까 후보께서도 지금 이렇게 선대위원장을 하신 거고 또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머리가 둘이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명령이 둘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홍보 미디어 본부장 역할에 전념을 하고 일단 김병준 원톱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역할, 능력 지켜보면 되겠다. 네. 홍보 미디어 본부장은 앞서 제 생각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이지만 이러다 완전히 패싱 당하겠구나. 근데 홍보 미디어 쪽은 또 이준석 대표가 잘 하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하고 있으면 본인의 말이 계속 나갈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패싱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건 딱 근데- 쥐고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너무 그냥 일방적인 생각이신 게 대피셔야죠. 어쨌든 대표라고 하는 직함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아마 이준석 대표께서 아마 방송 인터뷰를 한 두 군데에서 이게 지금 거의 미디어를 자중을 휘어잡고 예. 있는 굳이 홍보 미디어 본부장 안 잡아도 그리고 이게 선거 기간 대선 기간 중에는
후보에 어떻게 보면 당무 전권이 있다고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대표인데. 대표라는 직함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여기저기 방송을 하면 그게 그냥 이 모든 여론을 주도해서 끌고 예.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과하다. 예.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 전투 지휘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가 내가 해야 될 역할 당신이 하고 있다.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사실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제 말에 많은 동의를 해주시지만 이따 뒤에 주제 이제 이재명 선대위 쪽으로 가면 김경진 의원님도 제 말에 동의를 아닙니다, 해줄 수도 아닙니다.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회자들 저는 이쪽 저쪽 우리 당 가야죠. 후보라고 예. 뭐 택도 아니게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 그런 뭐 어거지를 쓴다든지 예. 그거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 일본로에서는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핵심 관계자가 또 국민일보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김종인 체제는 물 건너갔다. 윤석열 후보는 고인물, 흘러간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도 사실은 도장을 찍는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당신 근데 필요 저기- 없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계속해서 저 쿠키뉴스에 이제 기자도 거의 대부분 특정 기자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면. 한 열흘 전부터 보니까 딱 단독으로 했고 늘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핵심 관계자 그리고 특정 기자 그리고 쿠키뉴스 뭐 이런데 도대체 저 핵심 관계자가 누구냐 내부에서 계속해서 이게 야 너 아니냐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자기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예. 근데 오늘 드디어 오후에 이제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찌라시가 도는 것을 방송 직전에 와서 봤고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지라시상에는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내가 아니 찌라시니까. 지금 공개할 수 없어요. 이니셜만. 아니 여기 제이모라고 여기 텔레그램에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이모. 네, 제이모라고. 정재원 의원. JTBC는 아닙니다. 아니 장재원 의원은 절대 아니에요. 장 의원은 아니고. 장재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이모라고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이모라고 도는 분은 사실은 캠프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후보의 핵심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방향이 다른 기사가 쿠키뉴스에서 특정 기자에 의해서 계속 생산이 되느냐. 결국은 뭔가 잘못된 기사가 계속 반복 생산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런 메시지들을 사실은 후보가 놔두고 있다는 건 정정하지 않고 놔두고 있다는 건 저 메시지 자체가 보도가 되고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식사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김병준 위원장 모시고 가서 또 함께 하면서 예. 좀 해주십사라는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만나고 통화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핵심 관계자 발이 제가 볼 때는 전혀 핵심이 아니고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지도 않다라는 것이 지금 제 개인적인 예. 추정이고 판단입니다. 그 만나고 밥 먹고 하는 건 이제 갈라서기 위한 행보죠. 그랬으면- 느닷없이 뭐 그랬으면 좋겠다. 느닷없이 갈라설 수 없으니 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그래 놓고 이제 갈라서야 네. 명분도 있는 것이고 할 말도 있고 또 자연스러워 보니까 그런 것이고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권력 투쟁이고요. 그리고 이 권력 투쟁이 벌써 드러난다는 것은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더라도 국정 운영을 흔들 수 있는 권력 내 투쟁이 될 가능성이 예. 많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아니, 드립니다. 이게 저는 그 이게 보도를 쭉 잠깐만요. 보고, 이게 예. 의견을 조율하고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한 상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화와 토의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이거를 전재수 의원님은 계속해서 권력투쟁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게 얼굴에다 오물을 씌우는 거거든요. 보면 일종의 이제 프레임 씌우기인데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아닌 것 것 같아요. 같다. 오히려 이 과정 자체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결정해버리면 되거든요. 후보니까 이렇게 갑시다라고 그냥 칼로 이렇게 이 새끼를 베듯이 그냥 베어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얘기 듣고 끝까지 화합하고 끝까지 이게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권력투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권력 예. 투쟁이라는 말을 이제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풍부한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넘어가시죠. 역사적 기원이 있고 역사적 예. 근거가 있습니다. 예.